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성격의 장단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주로 저희가 할 얘기는요. 성격의 장단점 항목에서 사용하는 여러분의 소재, 그 소재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여러분 떨어지십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의 장단점 작성 사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자기소개서 성격의 장단점 항목 작성하실 때 어떤 내용 많이 쓰세요? 제가 많은 그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활용하시는 소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성격의 장단점에서 쓰시는 거, 본인의 진짜 자랑할 만한 장점, 내가 생각했을 때 나 이거 장점이야, 그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합격해야 되고요, 취업해야 되니까 장점이 10개면 10개를 다 쓰세요. 많이 쓰면 쓸수록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건요, 근자감이라고 하죠. 저 장점? 진짜 저 사람의 장점인가?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4번째는 단점을 쓰게끔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단점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런 치명적인 단점을 아무 생각 없이 쓰시는 경우가 계십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같이 내용을 쓰는데 장점보다 단점의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뽑는 사람 조금 거북할 수 있겠죠.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사례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런 사례를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이 채용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과연 이런 성격의 장단점 사례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지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격의 장점은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남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만큼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분위기에서도 빨리 적응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책임감과 성실함, 그것에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작업을 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빠른 손놀림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작업을 처리하는 편입니다. 꼼꼼함과 정확성도 함께 있어서 제가 하는 일은 항상 완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례를 한번 보셨을 때요. 그냥 얘기를 들으시니까 이 지금 지원자가 자신의 장점을 몇 가지나 소개한 것 같아요. 제가 세어봤습니다. 이분이 자기 장점 뭐라고 얘기했나 제가 세어봤더니 무려 10가지의 장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더 중요한 거, 입사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는데 본인의 성격의 장점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관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10가지의 장점 중에 과연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그 영상 관련된 일과 관련된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그게 확실하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점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지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요, 장점 밑에 써 있는 단점의 사례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일단 스킵을 하고요. 단점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저의 단점은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욱하는 B형 때문에 친구들과 싸우는 등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강한 성격이 저에게 마이너스 작용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내하자는 신조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또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옛말이 있듯이 조금 더 참고 노력하면 기회의 순간이 올 거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에서 단점을 쓰셨습니다. 단점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지금 들으셨던 내용 중에 귀에 남는 내용 뭐예요? 욱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본인들이 채용 담당자라고 생각하시면요. 지원자가 막 서류를 썼는데 저요 욱해요. 그래서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건 사고 되게 많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채용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그 단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인내가 신족입니다. 뭐 참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가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고 작성을 하지만 이미 너무 치명적인 단점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글로벌 시대의 무역 관련 분야는 전 부분을 두루 섭렵하는 종합적 전술을 요구합니다. 제 성격은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요구하는 맞춤 전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깊은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 밝고 적극성 있게 다가갑니다. 둘째로 깊은 관계 속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만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 세심하게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밝고 적극성 있는 성격은 긍정의 가능성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성격은 귀사가 필요로 하는 적시적소의 전략을 만족하는 가장 효과적인 맞춤형 전술가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그 성격의 장단점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가 어디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예, 이분은 무역 업무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업무를 하는데 본인이 가진 장점이 두 가지래요. 그 첫 번째 장점이 뭐였죠? 적극성이고 두 번째 장점은 배려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번 사례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분명히 적극성하고 배려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이분이 이런 장점이 있는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무슨 얘기냐? 장점을 이야기하셨지만 그 장점 각각에 대해서 증명할 만한 사례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나 이런 장점 있으니까요. 믿어주세요. 진짜라니까요. 이런 느낌밖에는 전달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강점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강점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사례를 보니까 성격의 장단점이라는 항목이 실은 작성하시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쉬우세요. 왜냐하면 진짜 자신의 성격의 장점을 쓰시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격의 장단점을 작성하실 때는 어떤 장점을 쓸 것이냐, 내가 어떤 장점을 소재로 선택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그런 키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나마 여러분이 성격의 장단점을 작성하실 때 어떠한 장점을 쓰시면 좋을지 그 장점을 찾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 얘기를 정말 듣고 좋은 본인의 장점, 입사지원서에 쓰면 좋은 장점을 찾고자 하시는 분은 지금 책상 위에 하얀 종이하고요, 볼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얀 종이를 가로로 놓으시고요. 가로로 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가운데 동그랗게 그 동그라미를 칩니다. 동그라미를 치고 그 동그라미 안에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의 이름을 써보십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의 이름을 정확하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비서직에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안에 뭘 써야 되죠? 비서라고 쓰십니다. 비서라고 쓰시고 그 종이에 줄을 그으시고요. 그 줄을 그은 상태에서 뭘 쓰시냐? 여러분이 정말로 회사에 비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사를 하게 됐을 때 비서직으로서 해야 되는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 만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시냐면 예를 들어 볼까요? 비서직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냐? 1번 상사의 일정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2번은요. 전화 응대 및 사장님 또는 경영진의 공식 행사에 필요한 예약 업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번은 내방객을 접대하는 일을 할 수 있죠. 4번은 경영진의 사무실 환경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정보를 관리하고 문서 작성하는 일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일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실제로 한번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지원하는 업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써보시고요. 그거 다 작성이 되셨으면 방금 업무 내용 쓰신 밑에다가 또 한번 줄을 긋습니다. 줄을 그으시고 이번에는 뭘 쓰시냐면 여러분이 비서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일을 잘하는 비서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진짜 일을 잘하는 비서를 한번 상상하고 그 일을 잘하는 비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진짜 비서라고 생각하고 비서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비서 일을 잘할까라고 했더니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요. 제가 8가지의 특징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시간 준수, 즉 책임감이고요. 두 번째는 상황 대처 능력, 세 번째 의사소통 능력, 네 번째 정확성, 다섯 번째 센스, 여섯 번째는요.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 그 다음에 혹시 그 회사가 외국의 바이어라든지 손님이 많다면 외국어 능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경영진의 업무를 도우니 회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비서가 갖추고 있다면 이런 8가지 특징만 갖추고 있다면 그 일을 매우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그 직무에서 일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능한 많이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징을 찾아낸 다음에 꼭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왜 비서한테 이러한 8가지의 특징이 업무적으로 중요한지 여러분이 그 이유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비서한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책임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비서에게 책임감이 중요할까요? 업무적으로 그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는 겁니다.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진은 공식적인 업무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업무에 주문을 받았을 때 비서가 오늘 너무 그 일이 하기 싫어요. 그래서 오늘 하기 싫으니까 오늘 6시에 퇴근하고 내일 해야지. 근데 알고 봤더니 내일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했더니 사장님이 9시 미팅 때 그 자료를 쓰셔야 되는 일이었대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무책임한 행동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저는 비서에게의 책임감은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드린 예처럼 왜 각각의 특징이 업무적으로 중요한지 여러분 모두 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작업까지 끝나셨으면요. 이번에는 종이에서 왼쪽에, 동그라미 왼쪽에다 줄을 한번 그으시고요. 이번에 뭘 하시냐면 방금 전에 비서로서 일 잘하는 사람들 특징 찾으셨잖아요. 그 특징 중에서 여러분도 갖고 있는 특징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비서의 특징 중에 제가 책임감하고요. 정확성하고요. 센스하고요.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책임감, 상황 대처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정확성, 센스. 예, 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 잘하는 비서의 특징과 저의 공통점이 이 5개라는 걸 추려내는 거죠. 여러분도 방금 쓰셨던 그 특징 중에 여러분도 갖고 있는 특징, 공통된 특징 지금 바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으실 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나도 정확성이 있습니다. 나도 일 잘하는 사람의 그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하실 때는요. 제가 아까 이전에 사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도 정확성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사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인가 이런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하실 때는 그걸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례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의 공통 특징을 찾았고요. 이 5가지의 특징 각각에 대한 저만의 강조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실은 성격의 장단점뿐만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라는 걸 쓸 때는 직무가 항상 결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직무를 매우 잘 수행할 수 있는 특징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방금 여러분이 하셨던 작업, 비서 일에서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직무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역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우리는요, 비서라는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봤고요. 그 역량 안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역량을 뽑아낸 겁니다. 그러면 최근의 입사 지원서의 트렌드가 무엇이냐라고 저는 물으면요. 분명한 건 직무 역량 중심으로 작성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역량 중심의 트렌드에 여러분이 맞춰서 쓰시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직무의 역량 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함께 작성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이야기, 좋은 소재들을 갖고 구성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역량 키워드, 지금 방금 이 시간에 뽑았던 역량 키워드들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성격의 장단점의 내용을 구성하면 좋을지 그 전략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